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동석입니다. 투자손자병법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증시 모습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1.16% 상승하면서 23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2,009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10포인트를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소보다 흐름이 더 좋습니다. 현재 405.93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이런 좋은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11시부터 시작되는 종목 상담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담 없이 많은 질문들 주시기 바라고요. 자, 투자손자병법 2부에서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명쾌한 해법을 당연히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려야죠.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살펴봅니다. 자,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최근 실적 개선 업종으로 꼽히는 은행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4.11 총선 이후 정당별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속내를 알아봅니다. 네, 왕선한 증시 코멘터리에서는 플랜 A 연구소 왕선양 팀장과 함께 한 주간의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짜봅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을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금통일 기준금리 동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13일 금요일 오전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기계, 철강주, 조선주, 화학주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22.96포인트 급등하면서 2009선, 어느덧 2010선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팔자 보이고 있지만 기관은 이틀 연속 사자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0억 원 정도 수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코스피 형이 달려주니까 아우도 힘내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10.24포인트 급등하면서 500선에 가까이 온 495선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움직임 좀 보기 힘들었는데요. 기관이 16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개인도 이에 동참하고 있네요. 4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5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네요.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서 그리 증시나 또 환율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는데요. 간밤 연방준비제도가 삼척 양적 완화에 대한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 외환시장에도 이와 같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원 20전 급락한 1132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 0.6% 조정받고 있고 현대차, 완성차 업체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기아차가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철강주도 좀 오랜만에 좋은 모습인데요. 포스코 1.9% 상승하고 있고 LG화학도 1.7%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주도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4%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4.2% 급등하고 있고 KB금융 1.6%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7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 종목이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어제 이어서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CJENM은 2.2% 상승하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2.7%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도 1.8%, 대장주 셀트리온도 1.6%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동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중입니다. 포스코 아이식스도 오랜만에 2.4% 상승하고 있고 SFA가 1.8%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백스도 2.8% 상승하고 있고 엔터주, SM, 대장주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주춤했던 자동차주 다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각각 1.9%, 1.3%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주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위해를 제외하고는 만도 1.8%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계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주가 좀 좋은 모습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각각 2.7%, 4.2% 상승하고 있습니다. STX 엔진도 2.6%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주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제 그래도 자리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었죠.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1.9% 상승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2.8%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금값 상승에 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동양간철, 세아지강도 각각 5%, 3.2%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코스피지수 상승과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스피지수 부진으로 약세 보였었죠.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2.7%, 우리투자증권 24% 상승하고 있네요. 미래에셋증권도 1%, 각각 증권주가 1에서 2%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화학주 오르고 있습니다. 반짝하는 모습,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군계 일학 모습도 보여주고 했던 화학주인데요. 오늘은 상승세 마감장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LG화학은 1.6% 상승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3%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SOL, GS도 각각 2.7%, 3.6% 상승하고 있네요. 반면 금호석은 0.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연일 좋지 않았던 건설주 오늘 상승세입니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고 또 건설 경기가 풀리는 소식이나 또 수주 소식 없는 가운데 건설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2% 넘는 건설주 대부분 업종이 3%대 평균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고 박근혜 관련 테마주 이틀 연속 고공행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하루 동안 급락 또 급등폭이 크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보면서 거래하셔야겠습니다. 이지 아가방 컴퍼니는 각각 13%, 11% 넘게 급등하고 있고 고령 메디앙스, 신우도 각각 9%, 8%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에 남북경협주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해와 광명전기는 각각 2.5%, 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이화전기가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선도전기, 재롱전기도 각각 4.8%, 5%, 남북경협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는데요. 스페코, 빅텍 각각 13%, 14% 하한가 가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니즈도 11% 넘게 급락하고 있고 퍼스텍도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시경 중국은 1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날 뉴욕 증시가 중국 1분기 GDP가 예상치인 8.4%를 넘는 9%를 상회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보였었습니다. 이어지는 북한 로켓 발사 속보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는 과연 어떤 전략을 제시를 했을까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부터 보겠습니다.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 이런 전략을 제시했고요. 김민규 차장, 장 초반에 분할 매수, 장 후반엔 관망. 신용훈 연구원은 상승장을 향유하자.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최희용 대리는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하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듯합니다. 정영훈 연구원, 북한 리스크 선 반영, 증시 영향 미미, 오늘 미사일 로켓 발사하는 것 등등 별 영향 없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관심 업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중국 관련 내수주, 관망 자세가 필요하다. 김민규 차장은 화학주, 수익률 7% 실현 예상.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 분할 매수 관점 유효. 최희용 대리 역시 자동차 업종 추가 상승 시 매수. 정영훈 연구원은 철강 업종의 분할 매수를 얘기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5분 가운데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금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제까지 충분히 증시에 좀 선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일 수 있듯이 상당히 조금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사례에서도 봤을 시에 그 북한 리스크 충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 충격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 같은 경우에는 예고된 사항으로 상당 부분 선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충격은 그다지 크게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미미한 영향을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전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의 그 매물이 좀 대거 출회가 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장 막판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좋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일 미증시도 뭐 기업 실적 호조에 의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뭐 오후장부터 이러한 부분이 이미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잠시 뭐 살펴보면 최근에 가장 좀 큰 이슈가 이제 60일선이 좀 붕괴가 되면서 뭐 121선까지 1930선까지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많이들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오늘 재차 좀 60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2000포인트를 재차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역시 2000포인트 밑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차 이제 박스권을 회귀한 만큼 지금 2000선 이제 초반에서는 매수 관점이 맞고 한 2050포인트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이 2050선은 이제 매도로 이렇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시 이제 대응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업종별로는 어떤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업종에서는 뭐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을 가장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무엇보다 뭐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이 2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뭐 긍정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시장을 끌고 왔던 이제 업종이 이제 전기전자와 이제 IT와 이제 자동차였는데 지금 현재 뭐 요즘에 뭐 시장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는 어느 정도 좀 조정세를 좀 보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변화가 좀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포스코를 제가 오늘 추천드린 이유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 특히 뭐 1분기 저점 이후에 지금 앞으로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뭐 수요 부진으로 지금 제품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실적이 좀 뭐 안 좋을 것으로 좀 뭐 예상이 되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뭐 시장의 눈높이가 지금 낮아진 만큼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1분기를 바닥으로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강판의 뭐 출하량과 뭐 수출과 수출 가격도 회복이 예상되고 있고 뭐 무엇보다 2분기에는 그 저가 원재료가 투입되는 가운데서 그 철강 수요 성수기인 만큼 뭐 제품 가격이 원재료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세일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 포스코나 예를 들어서 뭐 현대제철 이런 뭐 철강 업종들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지금 뭐 PBR 뭐 1배 미만에서 지금 약 한 0.8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최근에 과거에 봤을 때 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이내에 뭐 최저치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러한 뭐 1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악재에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좀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이 계속해서 좀 유효한 국면이고 앞으로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포지션을 끌고 가신다면 좀 좋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대, 어떤 가격대에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우선 가격대는 오늘 제가 한 38만 원 정도 선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 38만 3천 원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가격 근처에서는 매수하셔도 뭐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뭐 짧게 한 40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손절가로는 한 36만 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자 주체별 움직임 짚어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 수급 상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밤사이 소식 잠깐 말씀드리면서 수급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예상치 8.4%를 크게 웃도는 9%에 달하는 어떤 루머. 오늘 발표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이 해외 증시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금일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국에 실패로 돌아서면서 그동안에 어떤 악재자 아무래도 이제 발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악재 때문에 환율도 많이 원달러 환율도 올랐었던 것인데 이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3.25%로 금리 동결을 했고요. 그 와중에 코스피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24포인트 정도 오른 2014년을 회복했는데요. 일단 외국인 기관 개인의 각각 업종별로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금일도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를 800억 넘게 팔면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1000억을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 바통을 이제 기관이나 개인이 반반씩 나눠서 500억씩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철강 업종 어저께 이제 포스코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철강 업종에서는 기관이 255억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스코 같이 지금 75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철강 업종이 중국 경기 둔화 그런 완화 그리고 어저께 GDP 관련 소식 오늘 이제 발표가 나면 알게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매기가 잡히면서 아무래도 기간에 그냥 철강이랑 정유 화학 업종 가대 낙폭한 것들을 좀 쓸어 담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금일 정유 업종도 3%대 이상 상승하는 모습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화학 업종도 보시면 외국인이 77억 기관이 125억 순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체 결국 자동차랑 두산 업종을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38억 운수장비 업종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71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금융업종 건설업종도 각각 50억씩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반대대로 지금 화학업종 177억, 철강업종 267억, 운수장비 161억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업종을 전부 다 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체별 수급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히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전체에서 매도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전체 시장에서 913억을 지금 매도 중입니다. 물론 그 확대 규모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역시 외국계 창고로 인해서 파는 그 물량 지금 834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물량 때문에 지금 외국인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중국 관련 업종 화학이랑 철강 이런 쪽은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은 아침에 좀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래도 지수가 좀 급등하면서 계속 단기적으로 2000선 밑에서 물량을 사놓았던 거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파는 모습, 시간이 흐를수록 파는 모습으로 전환하면서 241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1465억, 골고루 지금 전 업종별로 사고 있는 모습, 결국에는 2000선을 하회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로 그리고 미국의 어떤 지금 어제 급반등과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 그런 게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많이 사는 모습 1465억 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 체크해보면 오랜만에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물론 요새 기관이 계속 오전 중에 사다가 오후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은 좀 약간 변하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매도로 하다가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2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 있으며 외국인 14억, 개인 5억 각각 파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로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 팔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네. 925억 팔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은 가대 낙폭주 결국 철강이랑 정유 가대 낙폭주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좀 올라가니 현금을 좀 만들자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을 하했으니까 좀 많이 사보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관심주는 어떤 걸 꼽으셨습니까? 네,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중국 관련주입니다. 3월달 굴삭기 부문 생산량이 최대 기록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미국의 경기 부양 따른 수요 증가가 계속 확대될 것이고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1분기까지 실적 부진했던 게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금이 2250원을 형성하고 있지만 좀 이격 조정 나오면 121선 이평선을 위아래로 두고 19,8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선으로 두시고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아무래도 일단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 지수를 뚫기에는 아직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10% 정도 목표가 두셔서 22,000원 두고 손절가는 17,000원 두시고 매매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 굴삭기 부분 박해색 견주한 실적에 힘입어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영업이익률이 확대될 것이고 결국에 미국 주택 경기 회복 국면의 진입이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마켓시어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보 상황으로 여러분께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기준금리가 3.25%로 10개월째 동결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가라앉고 있긴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유럽발 위기 등등 국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한 이슈 살펴보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은3차, 즉 은행업종과 삼성전자, 자동차가 추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합니다. 은행업종에 대한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북미 유전 개발이나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 과잉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이후 규제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통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 과연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점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500m 이내에는 같은 프랜차이즈의 빵집이나 제과점을 낼 수 없게 되고 매장을 리뉴얼할 때도 일정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하게 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월 은행업종과 IT 그리고 자동차가 주가를 끌어올려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주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데 은행업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언론에서는 실적 개선 업종으로서 IT, 자동차, 은행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IT는 삼성전자, 자동차는 현대차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은행 쪽은 이제 좀 의아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왜 실적 개선에 해당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손 충당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은행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낙폭 지난해 8년 낙폭의 한 50% 정도만 이제 회복한 상태에서 계속 박스권 반등을 하면서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를 4번째 실패하고 밑에 하단에서 오늘 이제 겨우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좀 살펴보면은 은행권들의 전체적인 ROE가 작년에 12.4%로 크게 개선됐었는데요. 그 개선된 이유가 현대건설의 일회성 매각 차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었고요. 올해 예상 ROE 개선은 이제 9.1%인데 이것도 괜찮은 수치입니다만 전년보다는 또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은행업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업 자체가 지금 가계 부채가 1,000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부 규제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또 ATM 수수료를 낮추고 그랬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은행 주가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나 그런 곳에서 이제 은행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는요. 은행들의 이익을 보면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는 대출과 이자의 금리 차이인 NIM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대송충당금입니다. 먼저 NIM을 말씀드리면은 최근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대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가계대출 매출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보상하고 있고요. 대성충당금이 은행 이익을 개선하는 데 가장 핵심적입니다. 최근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나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조사했는데 2010년 2분기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가게의 어떤
그 대출의 건전성이 좋아지면서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이 30% 정도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그 은행 업종들의 그 영업이익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업들은 그 최근 유럽 그 재정 위기와 더불어서 장기적인 디레버리징 기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지만 그 지난해 8월 폭락하기 전에 PBR이 한 1.1배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낮아져서 지금 0.6배, 0.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손충당금이나 이 개선을 생각해 본다면 한 0.8에서 0.9배 정도까지도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유가가 연일 $100 위에 움직이면서 고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미국은 원유의 44%를 수입하는 이제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원유 가격의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셰일가스를 개발함으로써 그런 원유의 영향력하고 고유가를 최근에 이겨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산업혁명이 나무를 떼다가 석탄으로 바뀌면서 큰 산업혁명이 일어났었고요. 또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면서 산업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LNG 원유로 바뀌면서 그 새로운 산업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원인들은 이제 더 싸고요. 더 효율적이고 활용하기 쉽다 이런 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LNG가 석유나 석탄보다는 그 환경적인 면에서 탄소를 30% 이상 안 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를 항상 그 수직으로 시추를 하다 보니까 양이 적어서 시추를 못 하다가요. 수평으로 이제 시추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그 전통적 방식의 절반 가격으로 셰일가스, LNG 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올라 있는데요. 덕분에 전기요금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LNG 발전을 통해서 전기요금이 하락하다 보니까 제조업의 그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미국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뒷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미국 경기가 호전을 보이면서 증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총선 이후 유독 통신주의 주가 흐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경쟁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인데 이런 통신주 보유하신 분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예, 공약으로 나왔던 정책은 이제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음성통화 요금을 20% 정도 인하하겠다 이런 건데요. 통신업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정책이 이제 기업의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TE 무한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헤비 유저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일반 유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아마 그 공약이 실질적으로 실천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약들이 실천되고 안 실천되고를 떠나서라도 요금 인하 같은 문제가 자꾸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을 생각해 보면 그 통신요금 인하의 공약들이 이제 요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항상 선거 때도 나왔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도 통신요금 20% 인하는 공약으로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35% 정도 줄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들이 이제 통신주에 대해서 약간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꼭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최근 KT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올 1분기에 BC카드가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매출액이 한 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플과 같은 회사가 이제 MP3를 잘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폰을 잘 만들면서 경쟁력 있는 휴대폰을 만들고 이제 클라우딩을 통해서 미디어 유통 회사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요. 통신 회사도 또 좋게 보면요. 그 향후 그 휴대폰
요금을 받는 그런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휴대기기를 이용한 이제 금융이나 렌탈,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심지어 그 통신 플랫폼을 활용한 미디어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높은 성장성을 가진 업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가로서는 좀 장기적으로 그런 성장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안을 내놔서 관심이 뜨거웠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 주변에서도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본사의 어떤 시설 투자 요구가 있었을 때 좀 곤란한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상위에 있는 특정 전방 산업에 너무 귀속이 되어 있으면요,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재무제표도 좋고 사업도 그럭저럭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싼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봐도 그 주가의 상승폭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잘 살펴보면은 특정 납품업체에 이제 편중된 납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그 밸류에이션을 주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앞서 얘기한 프랜차이즈처럼 상위 기업의 납품업체에게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경우에 시설 투자비나 회사의 존속을 위해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런 점이 이제 바로 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밸류를 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부품업체 같은 회사를 투자할 때는 그런 그 기업의 경쟁력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높여라.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이 특히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개선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수급이 많이 바뀐 상태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은 아침에 잠깐 강세를 띄었다가 밀리는 형태의 진행이 많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추가 매수가 꾸준히 따라붙어주는 상태고 또 이런 형태가 오후에 추가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런 조짐은 어제부터 약간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그동안 장기 하락을 하던 종목들이 어제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안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나 아니면은 홀딩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듯 하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전이 빠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어제 상황 자체가 개선됐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절반 정도를 다 줄였던 종목들을 어제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단가가 내려간 상태고요. 매수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축소를 했는데 어제 종가 기준 21만 1,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태웅도 어제 종가 기준 27,600원에 매도한 절반 물량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다시 역시 절반 물량을 다시 채웠고요. 33만 5,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다시 또 주식을 다 채워놓은 상태가 됐고요. OCI 20%, 태웅 20%, 호남석유 20%, 멜파스하고 컴투스는 최근에 매수했죠. 역시 20%씩 해서 이 종목들 이제 당분간 그대로 좀 보유를 할 생각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국 증시도 살펴봅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최근 오늘 아시아 증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중국 같은 경우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심리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7% 하락한 2349.2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전일 2350선까지 상승하면서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낸 이후에 다시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중국에서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과연 어떻게 날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 좀 확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50선에 지지 여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움직임들,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관망심이 좀 커지는 가운데 S&P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8에서 9% 사이로 나타날 것이라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를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1분기 경제 지표 8%대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는 언급도 안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발표되는 1분기 GDP가 과연 어떻게 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템플턴 자산운용사에서는 A주에 대한 정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금 A주에 대한 증시의 부양책을 내놓기를 좀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QDII 그리고 RQFII 등 이제 모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적 완화 기조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지수 오늘 큰 폭의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오늘 2350선에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께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살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흐름과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선한 증시 코멘트를 시작합니다. 플랜 A 연구소 왕선양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주간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번 주 초에 코스피 지수가 2008.0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09.41포인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0.97%나 하락해 있는 그런 수치고요.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아직까지 이제 전약후 강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적으로도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차트가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차트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밑꼬리가 많이 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기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밑에서 역시나 이 기관의 매수세가 또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관이 오늘 장에서도 2000포인트 이하에서 지금 장에서도 또 이렇게 똑같이 매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중에서도 이 투신과 기금의 그런 매수가 좀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급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오늘 시장에서 1600억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1900억 가량 이렇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투신이 매수를 한다라는 점과 기금이 매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투신에서 어제부터 970억, 오늘에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수치대로라면은 740억, 그리고 기금에서는 오늘 장에서 350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 2000포인트에서는 매수를 가담하고 이제부터 매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역시 좀 이제 3거래일 연속 좀 매도를 보였다는 점과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대량 매도가 좀 출회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는 920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초에 501.29포인트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496.37포인트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역시 지금 오늘 장에서도 2.19%나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관이 매도를 가장 강하게 이렇게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기관이 조금 소폭이나마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금 쪽에서 상당한 그런 매물 출회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수급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기금에서 그러니까 이틀 정도, 3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100억 가까이 출회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9일 날에 110억 그리고
10일 날에 160억, 그리고 하루 쉬고 12일 날에 150억, 이 기금 쪽에서 매도 출회가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기금의 매도 출회가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이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자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좀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략을 해보자,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IT 업종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이어가지고 화학 업종이 좀 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그런 매수가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수급 관련된 그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지금 기관이 1,59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장까지 기관에서 1,500억가량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외국인에서는 이제 420억가량 매도를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기관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1,000억 가까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주간 업종별 하락률 상위 업종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IT 업종과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이 있는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5,7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 전자 업종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하게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폭을 상당히 많이 보였던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약하지만 760억 정도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독 많이 매수한 개인 같은 경우 4,900억 정도, 그러니까 물량을 거의 다 받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낙폭을 심하게 보이는 업종들, 순환매 차원으로 새롭게 이제 진입되는 그런 기관들이 진입하는 그런 업종들을 한번 보시고 공략을 같이 하셔야지 좀 수익률적인 차원에서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그 화학 업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업종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 종목들은 음식료 업종과 그리고 화학 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이렇게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세 업종 같은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다 중국 수혜 업종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음식료 업종도 그렇고요. 오리온을 비롯해서 모두 다 그렇고,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중국 수혜 업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중국 이슈가 계속하는 한 이 중국 관련된 수혜 업종은 계속 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 철강 금속 업종은 지금도 이제 저가 매수로서 이렇게 또 가담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시면은 호재와 악재로 나눠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악재 부분부터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번 주 초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계매물 출회의 여파로 증시가 좀 급락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증시가 갑자기 월요일 장에서는 1% 가까이 넘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3월에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12만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예상치가 20만 명인데 그거보다도 더 적게 지금 발표가 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발 리스크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아침에 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는 더 이상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발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스페인발 리스크도 좀 증시에 좀 악재로 좀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그 한 주간에 이런 그 악재가 있었는데 반해가지고 좀 좋은 그런 호재적인 그런 소식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스페인도 스스로 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총리가 직접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유로존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제
현재 이제 연준에서 저금리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도 이 미국 증시를 좀 소폭이나마 좀 올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동결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미 한 고비는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1분기 GDP 예상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보치로서 예상치가 8.4%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높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증시에는 더 큰 훈풍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11시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8.4%보다 더 높게 나오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자. 만약에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 수요 업종들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를 했지만 좀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리스크는 이제는 해소가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주는 좀 전약 후 강적인 그런 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좀 더 강한 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장에 좀 특징적으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국내외에 이제 주요 일정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4월 16일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4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 주택시장 지수가 예상치가 28인데요. 일단 뭐 3월 달에는 28로 나왔습니다. 예상 지수만큼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좀 발표가 되는 게 미국의 3월 달 소매 판매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0.4%이고 2월 달에는 1.1%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시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유로존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예상치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달에는 0.5%였다. 좀 얘기를 드리고요. 또 이제 똑같은 날에 미국의 3월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제 지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 중요하게 발표될 것들도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선행지수가 어느 정도 더 높게 나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0.2%, 2월 달에는 0.7%가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증시에는 훈풍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이어주십시오.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을 주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낙폭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업종,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자동차 업종과, 그러니까 운수 장비 업종과 그리고 IT 전자, 그러니까 전기 전자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은 좀 이제 낙폭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시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동차 업종은 좀 기술적인 그런 일시적인 하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의 상승은 당분간 좀 중국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한 중국 관련된 수요업종, 그러니까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 금속업종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장에서도 충분히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0포인트 밑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매수하시는 거, 동참하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지지가 좀 보여야 됩니다. 너무 낙폭을 심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지가 보이고 그리고 횡보를 했을 때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기금의 매도 추례가 안 나오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나올 때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다음 주 증시는 유로존 문제만 없다고 하면은 이번 주 증시보다는 좀 더 강하게 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아주 상세하게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한 증시 코멘터리의 왕선양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문자와 전화 두 군데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11시부터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투자 손자문법 1, 2부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2008포인트, 496포인트로 양시장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수익폭을 크게 키워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